그런데 강주는 왜 그 돈가방에 유언장을 넣었을까요? KBS2 주말 연속극 다리미 패밀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돈 이야기를 소재로 흥미진진하고 예측 불가한 전개가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몇 회 남지 않았는데요. 강주 다리미 꽁냥 장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남의 돈 도둑질해서 막 썼는데 아무 벌도 안 받는 엔딩은 아니지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며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 영상을 바탕으로 저의 상상력을 더해 31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0회 엔딩 장면은 긴장감이 넘치는 클라이맥스를 선보였습니다. 고봉이를 범인으로 확신한 미옥은 병원비를 계산하던 봉이를 경찰서로 연행해 취조하던 중 돈의 주인인 지연이 100억 원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러 등장했습니다. 지연의 독촉에 못 이긴 미옥은 경찰들과 함께 양길순이 돈가방을 묻었다는 의학산으로 가방을 찾으러 갔죠. 그 사이 강주는 돈가방을 다시 묻기 위해 길래 만등 남기둥과 함께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돈가방을 안전하게 묻을 수 있을지 정말 모든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한 상황이 그려지며 끝났습니다. 경찰서에 붙잡혀온 봉인은 사돈 미옥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죠. 강주가 보낸 변호사가 말하기를 시부모님과 아들을 생각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봉이는 자수할 마음이 있었고 혼자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었기에 변호사가 없었다면 순순히 말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학산에서 돈가방이 발견된다면 봉이는 어떻게 될까요? 가방이 제자리에 있다면 누군가가 그 가방을 꺼내 썼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으니 봉이는 무죄가 됩니다. 만약 경찰이 이 모든 과정을 입증해야 한다면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증거가 부족하니 봉이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침내 강주는 무사히 가방을 파묻고 나무 뒤에 숨어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고 미옥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제스처만 대강 취하고 내려가자. 지난번 파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탐지기에서 알람이 울리며 그 자리에서 돈가방이 나타납니다. 무안해진 미옥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거의 확신하고 사돈인 봉이를 데려와 조사했는데 가방이 나오다니 분명히 지난번엔 없었는데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경찰이 가방을 꺼내고 열어보니 5만 원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 편지는 바로 백곰이 딸 지연에게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지연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돈가방에서 유언장이 발견되자 그녀는 강주가 유언장을 가져가서 그 가방에 넣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즉 강주가 그 돈가방을 미리 찾아서 몰래 지연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다리미네를 구하기 위해 다시 가방을 묻는 쇼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죠. 결국 이렇게 지연은 자신이 신고하고 난리쳐서 가방을 찾았으니 이제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탈세한 일이 드러나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지연은 강주가 세탁소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유서까지 훔쳐 자신을 곤란하게 한 점이 너무 서운해 아들의 따귀를 때리며 네가 내 아들이야? 라고 쏘아붙입니다. 다리미네를 구하려고 엄마를 배신한 상황이니 강주는 따귀를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주는 왜 그 돈가방에 유언장을 넣었을까요? 제 생각엔 돈가방에 유언장을 넣어둠으로써 그 가방이 한 번도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로 상심한 지연은 병이 나고 강주도 없는 빈집에서 앓기 시작하자 태웅이 약을 사다 줍니다. 이러한 일로 태웅과 지연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게 됩니다. 한편 승도는 지연이 100억을 찾는 바람에 회사 비자금을 숨겼다는 오해를 받을 위기에 처하지만 지연은 우린 이혼한 사이다 라고 선을 그어 승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제서야 승돈은 지연이 왜 이혼하자고 먼저 난리를 쳤는지 깨닫게 됩니다. 승돈은 마당을 서성이다 집
현관 위에 새겨진 지연의 얼굴 조각상을 바라보며 결혼 전 백곰에게 한 약속을 떠올립니다. 우리 딸과 손자를 잘 부탁하네. 승도는 지연과 강주를 지켜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때 엄마가 아프단 소리를 듣고 강주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강주. 승돈이 대꾸합니다. 아버지가 죽 사다 줬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 넌 괜찮니? 아버지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 내가 네 아버지 아닌 적이 있었니? 난 언제나 너에게 아버지였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강주의 눈이 빨개집니다. 이제 세탁소 가족들은 강주에게 모두 사과하고 감사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건너야 할 강은 세탁소가 아니라 지연입니다. 지연은 세탁소 집을 이제 원수로 생각하게 됐죠. 그때 승돈이 나섭니다.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승돈은 지연에게 과거 자신이 등록금이 없을 때 봉이가 등록금을 빌려준 일을 이야기하며 용서해 주길 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다림이 내가 비서로 데리고 있어 보니 참 괜찮더라. 난 내 며느리로 찬성이야. 지연은 승돈의 말에 마음을 바꾸고 다음날 다리미를 부릅니다. 한편 무림은 돈가방이 나왔으니 우리 엄마가 범인이 아닌데 함부로 대한 윤미옥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내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수지는 엄마는 경찰로서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편을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좋지 않은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봉이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사돈인데 어떻게 그러냐는 시청자들의 비난이 많았는데요. 경찰로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죠. 수지는 남편 무림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엄마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엄마와도 이 일로 다투게 됩니다. 이 일로 무림과 수지가 분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무림은 다른 경찰서로 발령을 받을 듯합니다. 태웅은 세탁소 사람들을 위해 고군분투해준 강주의 행동에 감동하고 강주는 자기가 없을 때 엄마를 보살펴준 태웅에게 고마워.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서열도 잡히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강주가 태웅에게 야, 너, 임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러면 안 되죠. 극중 태웅과 무림이 34살쯤, 차림이 32살, 강주 31살, 다림이가 30살 정도로 설정돼 나오거든요. 태웅이 먼저 말합니다. 강주 너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고 해. 알았어 형. 앞으로 내가 형으로 모실게. 다음 회 돈가방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강주와 다림이의 로맨스는 어떻게 진행될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주와 다림이의 꽁냥 장면이 빨리 나오길 기대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